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의왕지회 김영진 회장님 오늘 바쁘신데 저희 경기복지신문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예. 의왕지회가 어떤 단체고 또 언제 설립됐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경기도 지부 의왕시 지회입니다. 정식 명칭이 교통장애인 단체이다 보니까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이제 첫째 목적으로 하고 장애인들 더 이상 교리로 끝내고 장애인들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하고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 장애인들에게 재활 좀 치료도 하고 심리적으로 교육적으로 좀 모든 안정을 찾아가지고 장애인들의 잔존 능력을 좀 개발하고 그래서 다시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왕지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활동하는 부분은 참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제일 첫째는 교통사고 발생 방지 그 예방 활동을 벌이는 걸 첫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장애인 단체이다 보니까 이 장애인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해가지고 경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사랑 나눔터라는 걸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안양에 있는 남부시장하고 또 농수산물시장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야채 B급 B죠. 그러니까 팔기는 좀 뭐하고 가서 다듬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야채들을 매주 목요일날 수거를 합니다. 보태주시면은 저희들은 그걸 이제 얻어다가 장애인들하고 독거 노인들 있는데 이제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임대 아파트 쪽에 주로들 많이 사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갖다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일들은 뭐 그 외에도 장애인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의식 함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모여서 같이 화합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의식 교육 같은 뭐 이런 정도 우리도 좀 열심히 잘 잡시다라는 쪽에 강사 초빙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또 피해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해요. 교통사고 피해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은 당황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들 오고 병원 이제 하면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매주 금요일 정도 오셔서 저하고 이제 얘기도 하고 있다가 상담자가 오시면은 같이 상담도 해드리고 또 병원 가고 그럴 적에는 이 승용차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은 더 어렵고 그냥 한시적 장애인이라 그러죠. 보면은 다쳤을 적에 나왔으면 장애인은 장애 등급은 안 돼도 그동안은 장애인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그 리프트 차량 이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이제 병원 이제 후송도 좀 해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왕지회가 굉장히 그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이제 교통장애인 협회다 보니까 교통안전 캠페인이 이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캠페인을 할 적에는 진짜 이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맨 앞에는 이제 우리 가두 차량들 가두 캠페인을 합니다. 그러면 차량 가두 캠페인을 할 적에 너무 많은 차량이 가두 도로로 나서면은 시민들에게 굉장한 불편을 주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당하게 나누고 맨 앞에는 그 퍼포먼스로 사고 차량을 이제 견인차가 해서 그걸 보고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캐치 이제 프랭카드도 걸고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왕시 전역을 한 바퀴 돕니다. 도는데 이제 그때는 경찰서를 이제 협조를 많이 구하죠.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 시간만큼은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만은 그거보다도 우선 시민들에게 잠깐의 불편을 주지만은 교통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린다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께서도 이제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으셨는데 언제 사고를 당하셨나요? 사고 당한 지는 굉장히 오래돼서 연도도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
아마 88 올림픽이 끝나고 89년도일 겁니다. 그때쯤에 제가 이 음주운전이 제일 무섭다는 거가 그 당시에는 제가 차가 없고 오토바이가 있을 때인데 그래 이제 그 술을 한 잔 먹고 그걸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농로에 이렇게 높게 이렇게 뭐 하수구를 좀 높게 처리한 부분인데 평상시에는 거기를 살짝 넘어갔는데 술을 먹었으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까먹고 거기를 쳐가지고 한 50m 전방에 오토바이 저기 전봇대에다가 박은 거죠. 그래서 거기엔 차도 농로길이기 때문에 차도 별로 안 다니는 자리인데 어떻게 택시가 공교롭게 지나간 모양이에요. 나를 살리려고. 그 택시가 나를 이제 병원으로 후송해서 거의 딱 한 달입니다. 딱 한 달. 정확히 한 달 만에 제가 의식이 돌아왔죠. 의식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제 생에 한 달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이라는 거는 그 이후로는 거의 음주 한 잔, 알코올 한 잔에도 먹어도 저는 운전 안 합니다. 오토바이 그 이후로는 오토바이에 앉아본 적도 없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가 돼 후유 교통사고라는 거는 사고 난 그 당시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후유 장애가 굉장히 큽니다. 전 또 신장 장애가 와가지고 그 또 투석을 받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이제 기여자가 생겨서 이식 수술을 받고 뭐 이런 식의 계속 지금도 뭐 날이 조금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늘 그러잖아요. 일기예보보다 낫다고. 제가 딱 그겁니다. 예. 그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회장님으로서 더 다른 분들한테 이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아마 더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 되시기 전에는 어떤 사회 활동을 하셨습니까? 그 맨 처음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한라 건설회사에 입사를 했었어요. 입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카메라 갖고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촬영하는데 이 비디오라는 이게 새로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래서 저 카메라를 어떻게 소니 카메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국산 비디오 카메라가 이렇게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를 구입을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업이 돼 버렸어요. 제가 그 이제 취미 생활이 업이 돼 가지고 비디오 촬영하고 편집해드리고 뭐 남의 결혼식이라든가 회갑이라든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실력이 늘어가다 보니까 뭐 이제 제이시나 로타리 이런데 이제 그 다큐 자기네 그 역사 그런 것들도 만들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해왔었습니다. 예.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시잖아요. 그 비장애인들은 이제 회장님께서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삶을 똑같이 이제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신데 장애를 가진 이후에 그 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좀 바뀌나요? 참 내 자신이 돌아볼 때 굉장히 부끄러웠죠. 비장애인이었을 때 천방지축 그냥 까불고 다니다가 장애를 입으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아픔은 사람들이 늘 그래요. 당신이 당해봐야지 알고 느낀다라고들 하잖아요. 진짜 내가 당해보니까 그 아픔과 고통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장애를 입으니까 사회 활동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이런 상태가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은 일단 경제적으로 피폐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눔터라는 것도 제가 그걸 작은 야채 하나라도 나눠드리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개과천선한 거죠. 사람 됐지요. 절에 비장애인일 때는 뭐 그런 거 알았습니까? 그냥 까불고만 다녔지.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의 아픔과 슬픔과 애환을 좀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미력 하나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한번 같이 그 고통을 나눠보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의왕지회에도 장애인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민원을 이제 아마 여러 번 접하셨을 것 같은데 그 장애인들의 민원을 해결하신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민원 사례라는 거는 참 많아요. 보면은 이 장애를 입으시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터부시 당하고 있어요. 이 비장애인들에게.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멀었죠. 만약에 예를 들어 간단하게 시청이나 동사무소나 가면 굉장히 잘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뭔가가 가슴에 또 이제 쌓인 게 있어. 그럼 저분들도 잘해 주셨어. 그러면 그 갖고 충돌이 일어나요. 서로 막.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하고 의식 함양 교육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자제하고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많이 좀 하고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얘기해 드리고 그러는데 장애인으로서 터부시 당하는 그런 일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개인적인 일들이니까 내가 일일이 어떻게 쭉 하지 설명은 못 드리고 그냥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예. 회장님 최근에 의왕시장님 면담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대화가 오갔고 또 어떤 건의사항을 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당선되셔서 이제 제가 첫 시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첫 면담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의왕시의 교통장애인 협회 지회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아동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각 시별로 그 복지기금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독이 장애인 복지기금은 없어요. 야, 아직도 장애인이 이렇게 홀대받고 이런 데가 있구나. 그래서 시장님이 당선됐을 때 첫 번째 면담에 그거를 우리 장애인 복지기금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말씀드렸더니 그거 마련해 주셨어요. 지금 그 이제 계속 복지기금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 운전 면허증이라는 면허증 제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 이제 면허장 그런 걸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이제 바로 요 옆에다 여기서 한 뭐 1, 2분 거리에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위탁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또 이제 그거는 직접 또 운영을 하시는데요. 시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시장님께서 재고는 해보시겠다라고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 건설부 쪽에서 그걸 이제 직접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측은 뭐냐면은 자전거를 많이 보급하고 자전거를 못 타시는 분에게 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런 목적하에 있다. 때문에 이 교통장애인 협회에는 맞지가 않다. 저는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자전거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렇죠. 나는 첫째 자전거 잘 타시는 분들이나 동호인들도 그렇고 또 지금 못 타시는 분은 자전거 타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을 다 지도해 드릴 것이고 그건 이제 물론 그 정식 지도사는 아니지만 그 교육받는 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강사해드리고 지금 자전거 사고 나는 것들이 우리 보행자보다는 더 많습니다. 일례로 여기부터 한강까지 일요일날이나 토요일날 한 번만 가보시면 아마 최소한 5-6사람은 넘어져 있거나 다쳤거나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입니다. 그거는. 그런 정도로 그 사고가 많기 때문에 저는 사고에 주안점을 뒀는데 이제 거기하고 저하고 이제 이 의견 차가 그 의견 차이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그 교통장애인 협회가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그 시설을 운영하시는데도 더 전문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영진 회장님께서는 그 장애를 입으신 지 그 꽤 오랜 시간이 되셨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그 맨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화장실은 왜 의자에 보면 이렇게 밖에 달린 의자 있죠? 그거 밀고 그냥 방에서 나갈 적에도 그렇게 해서 나가가지고 화장실 다니고 이럴 정도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TV를 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 이분이 키로 41.10인가 42.10인가 완주 마라톤이요, 그죠? 예, 예. 그거를 자기 목표로 한다는 거야. 야, 그럼 나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진짜 5m 걷고 앉아 있다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서 한 진짜 7년 정도 되니까 지팡이 짚고
한 1km, 500m 정도는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지팡이 짚고, 예. 지팡이 짚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재활하고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산이 종합병원이다라고 하죠. 처음엔 산 같은 데는 어림도 없습니다. 산 같은 데는 어림도 없고, 그냥 이런 그 도로에 조금 어떻게 아파트 안에 단지 이렇게 이거 한 바퀴 도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만큼 갔다 오고 이런 스타일로 운동을 해왔고,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높은 산 말고 산 등성이 이렇게 요런 정도로는 다닙니다. 그런 식으로 재활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예. 재활 자립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셔서 그런 또 어려움을 극복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꾸준히 해야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교통장애인협회 의왕시 지부를 이제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려운 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단체에 우리 그 송 기자님도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고 허동 동네 친목회 리스트하고 같이 모일 텐데 비장애인들도 그분들을 이렇게 같이 이끌고 동참하려면 힘이 드는데 이 장애인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움직인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게 그 경제와 이게 결부가 되는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러면은 비장애인들이 일이 필요하다면 장애인들은 이가 필요해요. 똑같은 활동에. 왜? 활동 보조인들이 필요하고 거기다 모든 게 더 필요합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그런 게 돈이 많이 결부되고 필요로 하고 보편적으로 난 그 인식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어디 뭐 기부 물품이라든가 기부 뭐 한다 그러면은 큰 복지관이나 뭐 이런 데 있죠. 큰 단체들 큰데 그런 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라면 한 박스 하나가 없어요. 저희 같은 단체는. 사실은 제가 이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구걸해오는 거죠. 예. 동냥해오는 스타일이죠. 친구들한테 도움을 많이 청하고 그러면 야 너네는 시에서 뭐 좀 없냐? 시에서는 운영비 정도는 만들어 줍니다. 이제 가장 애로사항이 우리 시에 간사 한 명만 있으면 좋겠어. 우리 협회에 간사 한 명만. 제가 업무, 잡무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돼요. 저 혼자. 딱 저 혼자입니다. 직원이 저 혼자입니다. 저 혼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어렵고.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시장님 아실려나? 네,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예. 예. 이제 시에서 또 이렇게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받으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겠죠. 그럼요. 이제 시는 이 시의 큰 이 시를 살림을 하시니까 시장님도 굉장히 어려우시죠. 시장님도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우리 같은 단체는 큰 돈과 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작은 거 하나만 터치해주면 저희들은 잘 해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쉽고 의왕지회의 앞으로 계획과 포부는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의왕시 지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의왕시 지회에서 의왕시에서만큼만 해도 교통사고가 없는 교통장애인이 발생되지 않는 하여간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캠페인과 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난 또 한번 가장 좋다, 가장 또 하나인데 느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여기 청계 주민센터, 옛날엔 동사무소 그랬잖아. 이제 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 청계동 이제 우리 동사무소 동장님께서 시민의 날 어디든 시가 시민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에 제가 여기 청계동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를 꼭 불러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난 그게 뭐냐면 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로운 사회를 이룰 때가 가장 행복한 사회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까지 저는 계속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인데 마침 우리 청계동 여기 동장님께서는 지금 작년에 금년에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체육대회에 참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응원을 할 수 있고 입장식은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를 이제 저도 이제 늘 동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동장님도 생각이 같으셨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아마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장애인이 직접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거는 우리 교통장애인협회 청계 여기 우리 의왕시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 예.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 그럼요. 예, 예.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예, 노력하겠다는 말씀이신 예,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경기 복지신문 독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복지신문 독자분들이 다 장애인들이실 텐데 또 분명히 장애인만 보시는 건 아니에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의 이런 관심이 있어서 봅니다. 보고 늘 보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볼 테니까 요즘엔 정보화 사회입니다. 어차피 우리 정보를 많이 얻어야지만이 내가 어디 가서 사회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신문이나 그다음에 저희 같은 단체에 오셔서 서로 여럿이 모이면은 여럿이 모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도 좀 많이 와서 활동 좀 하시고 이제 지면으로도 많이 좀 이렇게 공부도 좀 하시고 매스컴상을 좀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첫째 안주하면 안 됩니다. 보시면서 정보를 얻고 그것 때문에 활동도 하고 요즘에 보니까 뭐 이게 웬만한데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동별로는 그런 데도 가서 좀 많이 듣고 저게 꼭 내가 필요한 거 아니라도 교양 강좌 이런 거 듣고 여러 가지로 이런 활동을 좀 적극적인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진 회장님 오늘 바쁘신데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 같이 작은 이런 단체 복지신문 아니라 어느 신문에도 이렇게 찾아주신 적이 없어요. 저희 같은 데를 이렇게 어렵고 어둡고 그늘진 곳을 좀 많이 좀 찾아다니셔서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 어려운 그늘진 곳에 더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